안녕하세요, 아구노입니다. 티스토리 북클럽 스킨을 이용한 티스토리 2탄의 1편 세팅 및 스킨을 나한테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2탄은 현재 기획된 것은 1에서 4편입니다. 참고로 1탄의 경우는 1에서 14편으로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1탄에서는 와레버 스킨으로 티스토리를 제작하고 애드센스 광고 적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1탄의 적용 예시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 뒤편에 이 티스토리가 와레버 스킨으로 만든 샘플입니다. 와레버 스킨의 첫 화면의 경우는 이 화면처럼 구성이 됩니다. 메인 추출 부분이 이와 같은 모양 형태로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틀에서 내용이 좀 많아지면은 상단 메뉴라든지 서브 메뉴를 추가하고 하단에 이런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런 모양처럼 됩니다. 이 와레버 스킨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와이드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큰 와이드 화면 구성으로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싶은 분은 와레버 스킨도 아주 좋은 스킨입니다. 다 좋은 가운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각 서브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레이아웃 구성이 가운데 정렬로 본문 콘텐츠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측 등에 사이드바 메뉴가 있다면은 애드센스 광고를 우측에 배치하면은 참 좋은 구조일 텐데, 이 와레버 스킨은 좌우측에 별도의 사이드 영역이 없는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와레버 스킨의 좌우측에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측 메뉴를 제가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메뉴를 넣는 부분과 아래편에 이런 광고를 넣는 자리를 저는 별도로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HTML과 CSS를 좀 만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와레버 스킨은 이 부분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2탄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2탄에서는 이 북클럽 스킨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북클럽 스킨으로 작업된 결과물 주소는 이 주소입니다. 현재 뒤에 보이는 이 샘플이 북클럽 스킨으로 만든 최종 결과물입니다. 북클럽 스킨은 상단에 로고 넣는 자리와 검색 부분이 있으며,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 바로 글쓰기 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구성할 수 있고 아래편에 와이드 형태의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봤을 때 북클럽 스킨에서 큰 장점인 우측에 사이드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음으로써 나중에 애드센스 광고를 이 사이드바에 원하는 위치에 애드센스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드바를 현재 우측에 있는 것을 클릭 한 번으로 좌측으로 손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2탄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1탄에서 14편에 이르기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4편으로 총정리되었으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알차게 찍었습니다. 2탄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북클럽 스킨을 세팅하고 그리고 내한테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디자인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클럽 스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tstory.com에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이런 부분 약간을 체크 후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적는 주소가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가 됩니다.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진행하면은 회원가입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북클럽 스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시에는 북클럽 스킨이 안 보일 수 있으니 일단 아무 스킨이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샘플이 있는 분들도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스킨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 꾸미기 아래에 스킨 변경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서 기존에 사용 중인 스킨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 북클럽 스킨을 새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북클럽 스킨에 마우스를 올린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 예전 스킨이 이 스킨으로 변경이 됩니다. 클릭과 동시에 사용 중인 스킨이 북클럽 스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티스토리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이 붓클럽 스킨으로 적용된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이 초기 상태에서 여기 완성된 결과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윗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된 로고를 아래처럼 이미지화된 로고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필 이미지를 아래처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업된 로고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신이 로고가 없다면은 설명란에 로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남겨놓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참고 정보들은 모두 다 유튜브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런 로고 이미지가 준비되었다면은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디자인 수정은 모두 왼쪽 메뉴에 꾸미기 아래에 있는 스킨 편집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킨 편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킨 편집 화면에서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리면은 이미지로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의 최대 높이는 64픽셀로 해라 있기 때문에 포토샵 등에서 이미지 작업할 때 현재 저희 가로 세로 크기는 240에 64픽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고 미리 만들어준 로고 이미지를 열기를 클릭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적용을 클릭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네티스토리 주소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변경이 될 겁니다. 여기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프로필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넣는 위치는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 하단에 관리 아래에 있는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프로필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정사각형 비율의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이미지를 쓸 수도 있는데 디자인상 저는 다른 이미지로 넣어 보았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블로그 이름, 블로그 상호명 등을 넣고 그 아래에 설명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블로그 이름을 샘플 티스토리로 했다면은 내 티스토리 화면 상단에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이름을 아보누.com, 아보누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3편에서도 한 번 더 할 내용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넣는 정보들이 예를 들어 나중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할 때 여기 있는 제목이 이 부분에 보여지고 설명 부분이 이곳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로 가서 새로 고침 확인하면은 이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화면에서 프로필 이미지 아래편에 내 프로필 아이콘과 파비콘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파비콘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별도의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파비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 주소도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파비콘 생성기를 통해서 자신의 로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아이콘 이미지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우선 아이콘 32픽셀이나 64픽셀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파비콘 생성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여기 사이즈 32에 32픽셀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열기를 하면은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이콘은 내 티스토리에 댓글 등을 달았을 때 주인장 이름 앞에 들어가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파비콘 이미지도 넣어 보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파비콘 생성기를 통해 만든 파비콘.ico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열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비콘은 즐겨찾기를 했을 때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아이콘입니다. 그런 다음 변경하기 저장을 클릭합니다. 여기 프로필 이미지를 넣었고 파비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프로필 이미지가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비콘 이미지는 PC 화면에서 즐겨찾기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즐겨찾기 아이콘이 파비콘 이미지가 됩니다. 파비콘 이미지는 컴퓨터 화면에 즐겨찾기 아이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프로필 이미지는 모바일 휴대폰의 즐겨찾기 아이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휴대폰에서 즐겨찾기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메뉴와
본문 시작되는 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큰 와이드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배경 이미지를 넣으면은 아래처럼 이런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모니터가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 가로 너비는 최소 1920 픽셀 이상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두 개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가로 너비가 1920 픽셀입니다. 모니터가 클 경우를 생각해서 1920 픽셀 이상이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미지들은 저작권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정리한 정보들을 유튜브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티스토리 상에서는 높이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에서 볼 때 위아래 부분이 잘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티스토리 홈페이지 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배경 이미지를 올리는 위치는 관리자 페이지 왼쪽 꾸미기 아래에 있는 스킨 편집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스크롤 밑으로 내려서 홈 프로모션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배경 이미지를 총 3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 프로모션 첫 번째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되었고 아래에 배경 이미지 위에 넣을 문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이곳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아래쪽에 프로모션 2에 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링크를 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넣지 않겠습니다. 일단 두 개까지만 넣고 적용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프로모션 문구를 넣었고 링크를 네이버로 걸었습니다. 링크를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가기 버튼이 보이게 되고 두 번째 이미지 경우 링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가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보면은 네이버로 걸었기 때문에 네이버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새 창 열기가 아닌 바로 이동하는 링크로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단에 이와 같은 메뉴를 넣고 우측편에 카테고리 메뉴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메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걸기 위한 텍스트를 추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편에 있는 이 부분을 카테고리 영역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글쓰기 할 때 그 콘텐츠 메뉴들을 추출하는 곳입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에서 메뉴를 추가하고 삭제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면은 왼쪽 편에 메뉴의 위치는 꾸미기에 네 번째 있는 메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콘텐츠 부분에 있는 카테고리 관리 여기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합니다. 먼저 상단에 들어가는 이 메뉴를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꾸미기에 있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5개의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메뉴들이 지금 여기 상단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홈의 경우는 로고를 클릭해도 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단 홈 부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홈에 마우스 올렸을 때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삭제가 되고 저장을 클릭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홈이 사라져 있습니다. 실제로 태그, 미디어 로그, 위치 로그는 거의 쓰지 않는 메뉴들입니다. 방명록만 남겨놓고 3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하고 나서 혹시 이 기본 메뉴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메뉴를 추가 클릭해서 오른쪽에 기본 메뉴가 처음에 보였던 그 5개 메뉴였습니다. 기본 메뉴를 클릭해서 홈이나 태그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 메뉴는 추가하고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자신의 SNS 사이트가 있을 때 그런 곳으로 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추가해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로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사이트는 직접 입력 상태에서 이곳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 시 새 창으로 열 건지 안 열 건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외부 사이트는 새 창으로 열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도 메뉴를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외부 사이트는 다 새 창으로 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명록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새 창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철자가 잘못 입력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는 수정 버튼이 없습니다. 삭제를 하고 새로 다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새로 추가해서 저장을 해서 확인을 다시 해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클릭하면은 해당 사이트로 새 창 열기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 이 상단 메뉴에는 외부 사이트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미리 카테고리를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콘텐츠의 카테고리 관리를 가서 저는 미리 카테고리를 추가를 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 보면은 한글로 한 경우가 있고 카테고리 메뉴를 영문으로 적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면 이 메뉴가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된 경우는 큰 메뉴에 속한 서브 메뉴가 됩니다. 서브 메뉴를 만들 때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먼저 제목을 적고 확인을 클릭하고 이 가로선 부분에서 마우스로 잡고 안쪽으로 넣으면은 빨간 라인이 됩니다. 이때 손을 놓아주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확인을 하면은 현재 대메뉴 밑에 영문으로 만든 이 메뉴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 구성대로 화면에 메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관리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카테고리 관리는 메뉴와 달리 수정도 가능합니다. 추가, 수정, 이동 등을 통해서 카테고리 메뉴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카테고리가 아닌 메뉴 부분, 꾸미기의 메뉴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메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이런 외부 사이트가 아닌 내가 만들었던 카테고리에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된 카테고리와 영어로 된 카테고리에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메뉴 부분은 자신의 카테고리에서 한 번 더 중복해서 노출시키고 싶은 것을 추가로 링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메뉴 1번으로 링크를 걸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메뉴명을 적어줍니다. 대메뉴 01은 외부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생성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 중에 대메뉴 1을 선택해서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된 카테고리 메뉴 2를 상단 메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뉴 추가를 클릭해서 메뉴 2라 적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내가 생성한 카테고리 중에서 메뉴 2를 선택하거나 그 하위에 있는 서브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메뉴 2를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한글로 된 메뉴명과 영어 메뉴명이 있습니다. 먼저 영어로 된 메뉴명을 클릭을 해보면 상단의 주소명 체계가 이 메뉴명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영어로 했을 때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글로 된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는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링크 주소 체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클럽스킨의 정말 좋은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이드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측 메뉴형인데 사이드바를 좌측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꾸미기의 스킨 편집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을 때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사이드바 위치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클릭 한 번이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한 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우측 사이드바가 좌측 사이드바 구조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좌측 메뉴로 할지 우측 메뉴로 할지 클릭 한 번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클럽 스킨은 반응형 스킨입니다. PC 화면과 어울리는 모바일 화면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주소를 모바일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은 티스토리 기본 모바일 스타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는 블로그 관리에서 왼쪽 꾸미기에 모바일로 와서 상단 메뉴에 티스토리 모바일 웹 자동 연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응형 스킨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이 모바일 화면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제대로 반응형 모바일 디자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 위에 부분이 메뉴 부분이고 카테고리는 이 오른쪽 햄버거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곳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가 이처럼 많아질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는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손으로 스크롤하면은 전체 메뉴가 보여지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HTML과 CSS 파일을 수정해서 이 북클럽 스킨 기본 레이아웃을 좀 보완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려둘 부분은 수정하기 전에는 항상 그 소스를 백업한 후에 수정을 하시고, 제가 소스를 수정하는 부분에서는 재생 멈춤을 해서 제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수정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 부분은 현재 기본 세팅된 가로폭은 1080 픽셀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 전체 가로폭을 보는 것처럼 1160 픽셀로 더 넓게 늘렸습니다. 첫 번째 할 부분은 이 가로폭을 좀 더 늘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부분은 여기 콘텐츠를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면은 본문에 들어가는 이 대표 이미지가 서브 상단 영역에 한 번 더 중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이미지는 크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하기보다 이런 정사각형 이미지를 아마 대표 이미지로 할 겁니다. 이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했을 때 서브 상단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디자인상 보기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아보누.com 결과물 사이트에서는 이런 글을 클릭을 했을 때 상단 부분의 배경을 없애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비교해서 보자면은 변경 전에는 상단에 이렇게 표현됐다면은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제목들이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아래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HTML과 CS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HTML을 편집하는 곳은 왼쪽 메뉴에 꾸미기 아래에 있는 스킨 편집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스킨 편집에서 이 HTML 편집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HTML 수정은 이곳에서 하고 CSS 부분은 이곳을 클릭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 창에서 수정을 해도 되지만 저는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여기 다른 에디터 창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소스를 항상 백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정이 잘못됐을 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과 CS 파일을 먼저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여기 왼쪽 두 개는 백업본이고 이 오른쪽 복사본 파일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편집기가 없으면은 메모장에 이 두 개 파일을 백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너비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로 사이즈에서 아래 결과물 사이트처럼 너비를 넓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티스토리 주소와 이 아보누.com과 비교해 보면서 가로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CSS 파일에서 수정을 합니다. 스킨 편집에서 두 번째 CSS 이곳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복사를 해서 에디터 창에 불러왔습니다. 기본 세팅된 너비는 1080 픽셀이었는데 이 1080 픽셀을 1160 픽셀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CSS 파일에서 Ctrl F를 해서 처음에 가로 사이즈를 한번 찾아보면은 총 6번이 나옵니다. 이 6군데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80 픽셀을 1160 픽셀로 모두 바꿔보겠습니다. 총 6번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을 저장을 해서 CSS 파일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고 적용 세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부분 사이즈가 넓어지는지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고 나면은 밑에 사이트와 동일하게 가로가 맞춰졌습니다. 메인에서는 일단 잘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메인 페이지가 아닌 이런 콘텐츠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서브의 콘텐츠 페이지에서는 가로폭이 제대로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 사이즈도 좀 더 아래편처럼 더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세로 라인 부분도 아래편처럼 좀 더 오른쪽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폭은 넓어지더라도 이 사이드바 영역은 넓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이드바 영역은 원래 사이즈 그대로 유지해야지 보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를 비교할 때는 여기 아보누.com/1번으로 여러분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페이지 콘텐츠 영역도 너비를 넓혀 보겠습니다. 콘텐츠 폭을 740에서 820 픽셀로 넓히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이 740이고 아랫부분이 820 픽셀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위치는 CSS 파일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퍼센트 값을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width 68.51로 찾아보겠습니다. CSS 파일에서 Ctrl F width 68.51 부분, 이 부분을 찾으면은 약 339번 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70.7로 변경을 합니다. 70.7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해서 이곳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한 후 위에 부분을 세로 고침을 해주면은 사이즈가 콘텐츠 폭이 넓어질 겁니다. 보면은 콘텐츠 폭은 맞아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세로 1픽셀 라인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림과 세로 선은 좁고 카테고리 이 부분은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처럼 균등하게 이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한 위치는 마찬가지로 CSS 파일에서 세로 1픽셀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가운데 맞춤해 줘야 되는데 변경할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진 레프트 255 픽셀을 한번 찾아봅니다. CSS 파일에서 찾기를 하면은 327번 줄에 마진 레프트 255를 288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288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아랫부분도 한번 찾아봅니다.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256을 찾아보면은 2212번째 줄에 마이너스 256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너스 289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 줄 번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를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세로선이 아래처럼 균등하게 가운데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보기 좋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정은 끝났습니다. 가로 전체 너비를 넓히면서 콘텐츠 부분도 넓어진 너비에 맞게 같이 폭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정할 첫 번째 단계는 여기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두 번째 수정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각 콘텐츠를 클릭했을 때 대표 이미지가 위에 한 번 더 중복으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상단에 중복되는 부분을 아래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예정인데 첫 번째 경우는 세 가지 수정 단계가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수정 작업에서는 7번 정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브 페이지 포스트 커버 영역을 본문 컨텐츠 포관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 상단에 있는 이 포스트 커버를 여기 본문 상단 이 부분으로 작게 만들어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작업을 하는 위치는 CSS 파일에서 시작됩니다. 스킨 편집에 CSS 파일, 이 파일을 다시 불러옵니다. 여기 불러온 CSS 파일 중에서 446번째 줄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포지션 렐러티브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 446번 줄에 TT 바디 페이지 포스트 커버 영역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포지션 렐러티브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적용을 해봅니다. 변경한 CSS 파일을 적용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한 후 내 사이트로 가서 세로 고침을 하면은 이 중복되는 포스트 커버 영역이 콘텐츠 상단 부분으로 옮겨갈 겁니다.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었던 이 상단 이미지가 여기 콘텐츠 상단 영역에 아래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에 빈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전체 콘텐츠 영역을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 윗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려 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두 개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시 CSS 파일로 돌아가서 440번 줄에 패딩 탑 339픽셀을 0픽셀로 변경합니다. 여기 440번 줄 TT 바디 페이지 컨테이너의 339를 0으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1046번 줄 포스트 커버 영역에 있는 헤이트 340을 이 높이도 0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변경을 했으니 이제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여기 수정한 CS 파일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합니다. 티스토리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 상단 빈 공간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위에 빈 공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할 내용은 여기 대표 이미지가 중복돼서 위에 포스트 커버 부분에 한 번 더 배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에 배경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없애 보겠습니다. 없애는 위치는 이번에는 HTML 파일에서 변경을 합니다. 스킨 편집에 HTML 이 소스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 HTML 소스에서 변경할 부분은 405번 줄입니다. HTML 파일 405번 줄에 div로 시작되는 이 긴 소스를 이 짧은 걸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이 소스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HTML 파일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적용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 뒤편의 배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배경 이미지가 사라졌고 이제는 이 뒤편으로 회색으로 된 이 배경 색을 없애 보겠습니다. 회색 배경 색을 없애는 위치는 이번에는 CSS 파일입니다. 스킨 편집 CSS 이 파일에서 수정을 합니다. CSS 파일에서 두 군데를 수정하는데 여기 1047번 줄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것을 삭제를 하고 1060번째 줄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삭제를 합니다. 첫 번째를 삭제를 했고 여기 두 번째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변경된 CSS 파일을 적용을 하고 사이트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 회색 배경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배경색은 사라졌지만 뒤편에 원래 존재했던 제목 글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목 글자들이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색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서부 상단의 포스트 커버 영역, 글자 색과 글자 크기, 라인 간격을 변경한 위치는 CSS 파일에서 하며 세 군데를 수정해야 됩니다. CSS 파일에서 먼저 1067번 줄 이 부분과 포스트 커버 카테고리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 수정 부분은 1074번 줄 포스트 커버 H1 클래스 그리고 1086번 줄 포스트 커버 메타 클래스 여기 이 세 개 부분을 이 내용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먼저 1067번 줄을 이 내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6줄을 이 부분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일시정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커버 H1 부분에 이 6줄을 포스트 커버 H1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커버 메타 이 클래스 5줄을 여기에 있는 부분과 변경을 합니다. 다시 확인하면은 1067번 줄 부분에 이 카테고리 클래스와 1074번 줄 H1 클래스 그리고 1086번 메타 클래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CSS 부분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내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 글자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글자가 보여집니다. 이번에 할 부분은 여기 이 부분에 점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점선이 있어야지 이 상단 제목과 본문 부분이 구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점선이 없는 부분에 점선을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모바일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여기 점선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점선이 나오도록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때 모바일에서 보면은 이 제목 부분이 연한 편입니다. 이 제목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진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서브탑 포스트 커버에 점선 라인을 PC 화면에서와 모바일 화면에서 넣고 모바일 화면에서 제목 진하게 하기 위해서 세 군데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PC 화면에서 점선 라인을 넣는 위치는 CSS 파일 1087번 줄에 마진 부분 이 한 줄을 아래 세 줄로 변경을 합니다. 이 세 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진 한 줄을 세 줄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 세 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점선 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935번 줄 포스트 커버 메타 클래스가 있는 부분에 마진 탑 33을 오른쪽 이 내용으로 변경을 합니다. 마진 탑 33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서 제목을 굵게 하기 위해서 2932번 줄에 바로 위에 부분에 폰트 웨이트 300을 500으로 변경을 합니다. 300에서 500으로 변경해서 좀 더 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변경된 내용을 CSS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서 사이트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 부분에 점선 라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 점선 라인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점선 라인이 들어가고 제목을 굵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점선 라인이 들어가고 제목이 굵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 자신의 이름과 날짜 사이에 세로 라인 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로그인 상태에서는 수정과 삭제의 글자가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흰색으로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두 부분 로그인 상태에서 수정 삭제 글자가 보이고 이 사이에 세로 라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는 위치는 CSS 파일에서 수정을 하고 구분선을 넣고 관리자 로그인 시 수정 삭제 글자를 보이게 처리하기 위해서 1096번 줄 이하 3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 내용을 여기 내용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 3개 부분을 오른쪽 부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여기 3개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후 이 변경된 내용을 CSS 파일 이곳에 적용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구분 라인 선이 하나 들어갔고 수정 글자, 삭제 글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수정 사항을 완료했습니다. 가로 너비를 넓혔고 상단 부분을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할 내용은 메인 화면에서 메인 커브 영역을 몇 개 영역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커브 영역, 두 번째 커브 영역, 세 번째 커브 영역, 네 번째 커브 영역 이런 형태로 다양한 스타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메인 첫 페이지에 이런 커버 영역을 추출하는 위치는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 왼쪽 꾸미기 설정의 스킨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스킨 편집에서 현재는 메인 홈 설정이 최신 글이 4개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사각형 갤러리 형태의 글이 4개로 뽑아지는 건데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최신 글이 아닌 옆에 커버를 클릭합니다. 커버를 클릭하고 첫 부분에 커버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커버 아이템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커버 아이템 영역이 뽑아지게 됩니다. 커버 아이템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커버 아이템 이 부분에 기본 리스트형부터 이벤트 배너까지 6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현재 저는 4가지 커버를 추출하였는데 썸네일 리스트는 이런 형태로 사각형 모양의 썸네일과 함께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는 오른쪽에 썸네일과 왼쪽에 콘텐츠가 뽑아지는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커버 갤러리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다음 화면이 보여지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리스트는 공지사항 형태의 글 형태로 추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추가를 눌러서 한번 넣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아직 넣지 않은 이벤트 배너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이벤트 배너를 클릭을 하고 타이틀을 적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버 앞부분에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이틀을 이벤트 배너 예시라고 적고 콘텐츠는 이 이벤트에 어떤 내용을 뽑을 건지 최신 글로 할 건지 글을 선택할 건지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됩니다. 직접 입력해서 내가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인기 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최신 글을 선택했을 때는 아래 카테고리에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원하는 글수를 적고 나서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커버 영역을 추가한 후에는 위에 부분에 적용을 꼭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적용 새로 고침을 해서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아랫부분에 공지사항 밑에 이런 이벤트 배너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이런 문구를 넣는 위치는 스킨 편집에서 스크롤 밑으로 내리면은 제일 하단에 푸터 문구를 이쪽에 넣으면 됩니다. 또한 오른쪽 사이드바 아래쪽에 이런 SNS 아이콘을 뽑을 때는 마찬가지로 스킨 편집에서 사이드바 부분에 자신의 SNS 링크 주소를 넣은 후 저장을 하면은 이 부분에 노출이 됩니다. 이로써 북클럽 스킨을 수정하는 모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메인 연결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